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1963년생으로 올해 62세이고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비 시작한 지는 약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산대학교 조선공학과를 4년 장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선업이 한국의 미래라고 불렸던 시절이었거든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전공이었죠.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의 조그만 술집에서였어요. 홀어머니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장사하시고 새벽에는 자갈치 시장에서 안주감을 사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셨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공부만 잘하면 이런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운동도 잘했어요.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죠. 대학 입시에서 부산대 조선공학과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술집 손님들에게 자랑하시느라 목이 쉬실 정도였죠. 장학금까지 받게 되니까 등록금 걱정도 없었고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대학 시절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교수님들도 저를 예뻐해 주셨고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1989년에 드디어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한진해운 정비부였어요. 초봉이 월 45만 원이었는데 그때로서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어머니도 자랑스러워하셨고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회사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선배들의 야근 문화, 회식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제가 꿈꿔왔던 기술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매일 똑같은 업무의 반복이었고 창의적인 일은 거의 없었죠. 2년을 버텼지만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1991년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만류했지만 저는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해보고 싶었고 제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퇴사 후 친구들이 하고 있던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신발 관련 회사였죠. 성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끼리도 사이가 틀어지고 2년 만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나오고 나서 100만 불짜리 오더를 받아 사장하던 친구는 아파트 2채를 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관광 가이드 일을 시작했어요. 아웃바운드로 주로 사람들을 데리고 해외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영어를 잘했거든요. 대학 때 영어회화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게 도움이 됐죠. 관광 가이드는 나름 재미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보람도 있었고요. 성수기에는 한 달에 300만 원까지도 벌었어요. 하지만 비수기에는 일이 거의 없어서 생활이 불안정했죠.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신발 부품 제조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급여는 250만 원 정도였는데 오랜만에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죠. 그때 결혼도 했죠. 36세에 7살 연하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회사원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업에 성격도 좋고 집안도 괜찮았죠.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과 딸도 낳고 작은 아파트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도 마련했고요. 그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회사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거죠. 결국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리해고 대상이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5세였어요.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었고 교육비가 많이 들 때였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는데 취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격증도 따고 이력서도 수없이 넣었지만 번번이 탈락했어요. 그러다가 지인 소개로 작은 기계부품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이전 회사의 70% 수준이었지만 일단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 회사도 5년 만에 부도가 났어요. 사장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업이 망하면서 회사까지 어려워진 거였어요. 50세에 또 실업자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50대에 취업하기는 더더욱 어려웠거든요. 1년 넘게 구직 활동을 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용역업체나 파견직 일자리만 있더라고요. 조금 있는 돈으로 이것저것 목돈 많이 안 드는 장사를 해봤는데 모두 실패했어요. 약 10년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돈만 쓰고 빚만 들었죠. 그때 아내와 많이 싸웠어요. 아이들 교육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제 수입은 줄어들고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부족했어요. 결국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였어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학자금 대출도 받고 친척들에게도 부탁해서 겨우 보냈죠.
그런데 아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을 못했어요. 게임에만 빠져 있더라고요. 성적도 나쁘고 군대도 가기 싫어하고. 결국 휴학을 했는데 그 후로 집에만 있어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해요. 올해로 27살인데 아직도 백수예요. 딸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성실하게 공부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자립해서 살고 있죠. 60이 넘으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경비일은 아직 젊은 축에 들어 비교적 쉽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일하는 아파트는 1400세대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아 분위기가 조금 살벌합니다. 입주민 단톡이 있어 경비원들 행동들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 관리소장에게 보내기도 한답니다. 월급은 290만 원 정도 돼요.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로 일하죠. 쉰다고는 하지만 항상 피곤함을 느껴요. 밤에 4시간 취침 시간이 있는데 보통 잘 자도 3시간 아니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샐 때도 자주 있답니다. 경비실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밤에는 특히 그래요. CCTV 모니터를 보면서 단지 안을 지켜야 하는데 새벽 2시부터 5시까지는 정말 조용해요. 그때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학까지 나와서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했는데 결국 경비원이 된 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같이 졸업한 친구들 중에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한 사람도 있고 자기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거든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허리가 자주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요. 혈압약도 먹고 있고 당뇨 초기 진단도 받았어요.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수면 패턴이 엉망이에요. 제대로 잠을 자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어머니 일이에요. 어머니가 지금 97세인데 요양병원에 계세요. 치매가 오셔서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찾아뵙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 대기업 취업할 때 정말 기뻐하셨는데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다행히 치매 때문에 제 현재 상황을 정확히 모르세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한진해운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2년만 더 참았다면, 아니면 5년만 더 버텼다면. 하긴 한진해운은 박근혜 정부 때 기업이 망해버렸으니 이런 생각도 부질없는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전공을 살리는 또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는 젊어서 도전하고 싶었어요. 안주하기 싫었고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동네에서 마주치는데 또래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허탈감. 아이들 걱정, 노후 걱정. 몸이 아픈 것도 비슷하고요. 밤에 숙소에 혼자 누워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나요. 후회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조금만 더 현명하게 살았더라면 하는 생각. 그때 그만두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 그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가족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끔은 내가 돈벌이를 못하게 되면 가족들이 날 받아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요. 지금도 한 달에 250만 원은 매달 넣어야 하는데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없어요. 밤이라고 집에 가도 다들 살갑게 맞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 말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한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늦은 건 아니겠지요. 얼마 전 유튜브 보니까 더 많이 가지려면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인지하라라는 말이 있던데 그러고 보면 저는 여기저기 고장난 곳은 많아도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적지만 연금도 나오고 소홀하긴 하지만 가족도 있으니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는 가진 게 훨씬 많은 사람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가끔 젊은 입주민들을 보면 부러워요. 출근하는 모습들을 보면 예전에 제 모습이 생각나거든요. 희망에 차 있고 미래에 대한 꿈도 있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변화가 많은 세월들이었어요. 신장로로부터 고속도로, 백색 청색 전화기부터 스마트폰까지 세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 아닐까요? 물론 후회도 많습니다.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족에게 더 잘해줄 걸 그랬는데 하는 생각들. 하지만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지 했다가,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 했다가, 에라 모르겠다 했다가, 참 열심히 살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적다 보니 별 얘기거리도 없네요.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이 나이 되면 잠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나 열심히 살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평범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게 위로가 돼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힘내봐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 설명란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